근데 원래 혈관이 좋아서 빨리 움직이시는 분들이 과잉하게 이제 홍삼을 먹게 되면 더 혈관이 더 과도하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열이 과도하게 나다 보면 음식으로 치유할 수 있는 영역은요, 꼭 육체적인 건강만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것을 또 수반하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인 것이 잘 이루어져야 나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말과 행동이 자연스럽고 또 부드럽고 그리고 예쁘게 나가면 관계도 뭐 건강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런 모습을 보는 모든 사람이 봤을 때 건전한 가치로 이 사람이 살아간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판단력 자체가 이 몸이 건강한 사람들이 좋습니다. 근데 몸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일단 판단력이 흐려져요. 감각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 감각으로 어떠한 정보가 나한테 들어왔을 때 그 정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잘 알아듣지 못하기도 하고요. 오해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시면 오해를 잘하는 사람, 어떤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상황 파악을 잘 못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육체적인 감각이 상실된 거거든요. 그런 상실 속에서 오는 어떤 갈등 요소, 오해의 소지가 계속 늘어나면 이제 관계적인 건강도 깨지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 건강이라는 것은 음식으로 통해서 이룰 수 있지만 그 음식을 통해서 나의 심리도 바뀔 수 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커피 한 잔만 마셔도 물 한 잔만 마셔도 마음이 바뀌는 경우를 종종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배고픔이 굉장히 클 때 음식을 먹으면 내 마음의 상태가 바뀌고 목마름이 심할 때 물을 한 잔 마시면 내 마음의 상태가 바뀌는 것처럼 음식은 심리적인 문제도 해결을 합니다. 또 음식은 갈등하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밥을 한 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화기애애하게. 그 다음에 같이 어떤 먹을거리를 같이 먹으면 꼭 갈등을 하지 않고 하고를 떠나서 식구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음식을 잡고 같이 먹으면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음식을 먹는 그런 행위조차도 어떤 친함만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화해 모드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식사하고 하면 사회적 건강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좋은 식사죠. 건강한 식사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음식이라는 것은 각종 분야에서 건강함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우리가 연구의 결과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애들이 성격이 난폭해지더라. 그 다음에 육식을 많이 먹으면 성격이 좀 안 좋아지더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거 연구도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질병도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몸의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성격이 좋을 리는 없잖아요. 내가 몸이 아플 때 나의 성격이 어땠는지를 한번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배고플 때 성격이 어땠는지, 그 다음에 내가 몸이 아플 때 성격이 어땠는지, 내가 어떤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나의 성격과 심리가 변하는 것을 느껴본 사람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나한테 정확하게 잘 조절돼서 들어오고 정확한 음식을 잘 먹고 내 몸에 좋은 음식들을 먹으면 그 외에 모든 심리적인 모습, 그 다음에 말과 행동, 그 다음에 관계적인 모습들이 원만해진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음식을 잘못 먹으면 그만큼 이상한 쪽으로 흐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지나가는 할머니가 조금 좀 거친 말을 해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이상한 짓을 하니까 어떤 할머니가 야, 이 녀석이 뭘 잘못 먹었나 이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아주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가 생겼는데 음식을 잘못 먹어서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라는 게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젖어 있어서 그런 단어가 나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잘 먹어야 되는데 음식을 잘못 먹으면 이상한 행동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많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떤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나에게 영향을 줄까 안 줄까는 생각하지 않고 먹죠. 예를 들자면 어떤 아주머니가 남편이 1년 반 전부터 폭력적으로 변한 거예요.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해서 한번 조금만 성격을 건드리면 막 문을 때려 부시고 막 가전제품 던지고 그 다음에 막 가구를 부시고 막 성질을 내고 막 폭력적으로 변해서 그것 때문에 상담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원래는 다정다감하고 따뜻하고 정말 자기 마음을 잘 헤아려주는 그런 좋은 남편이었는데 어느 날 1년 반 전부터 이 남편이 상당히 성격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온 거죠. 굉장히 많은 곳을 돌아와서 저한테 이제 왔는데 남편 되시는 분이 몸에 열감, 뜨거운 열을 보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화기라고 하죠. 불의 기운이 굉장히 센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보험회사 직원이셨는데
분이셨는데 돈을 좀 많이 벌으셨어요. 그 아주머니가. 그래서 보험왕이셨거든요. 보험을 굉장히 많이 해서 뭐 억대의 그 어떤 연봉을 받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게 좀 돈을 버니까 이제 남편 건강 챙긴다고 김치 냉장고 큰 걸 하나 사서 거기다가 홍삼 인삼을 이렇게 때려놓고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갈아서 먹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 홍삼 인삼이 안 맞았던 거죠. 열이 많은 분이신데 열을 막 내게 하는 그런 음식을 아주 수시로 먹게 한 거예요. 과잉하게. 그러니까 이분이 왔는데 얼굴이 막 시뻘개서 눈도 충혈돼 있고 얼굴도 빨갛고 그래서 막 조금만 건드려도 막 폭발할 것 같은 약간 화난 사람의 얼굴로 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얼굴이 이러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렇지 않다. 원래는 되게 부드러운 인상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저런 얼굴로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체질 검사를 하고 이 사람의 성격 검사를 하고 봤더니 이 홍삼, 인삼, 열을 내게 하는 음식이 이분한테는 안 맞는데 이걸 과잉하게 먹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끊게 하고 다른, 그러니까 열을 내리는 음식을 이제 처방을 해서 이분이 열을 내리는 음식을 이제 한동안 먹었겠죠. 그래서 2주가 지났을 때 울면서 이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일 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막 울면서 옛날 우리 남편으로 돌아왔다고 울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고, 너무 다행이라고. 그런데 자기가 남편을 좋게 한다고, 남편의 건강을 좋게 하고 남편의 건강을 생각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사서 먹인 것들이 이런 상황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1년 반 동안 남편의 성격적인 포악한 그 성격을 받았더라는 것을 아니까 너무 허무해서 자기가 막 충격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토록 음식은 사람의 성격뿐만 아니라 관계도 이렇게 깨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 모르고 계속 갔다면 뭐 그 두 분이 헤어지거나 이혼을 하거나 한 분이 뭐 하여튼 병이 들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아마 그 음식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회복시킨 케이스죠. 그래서 음식이라는 게 갈등 요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어떤 집안은 막 그 집안 안에서 어머니, 아버지 또는 형제들끼리 막 싸움을 하고 티격태격해요. 화목하지 못해요. 그러면 음식의 균형이 깨진 곳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조정하면 그 집안이 화합을 하고 분위기도 좋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특히 음식 치료를 하시다 보면 그렇게 성격이 변했어요. 뭐 이렇게 거친 성격이라든지 안 좋은 성품이라든지 까칠함, 뭐 아니면 막 화를 자주 낸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성격들이 나오는 것들이 없어지더라라는 고백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음식이라는 게 정말로 성격을 많이 조정을 하는구나, 이런 것을 많이 저도 이제 20여 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은 홍삼은 열성을 갖고 있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면역력을 좋게 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소화력도 증가시키고 에너지 공급을 빠르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청소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혈관을 빠르게 움직입니다. 근데 원래 혈관이 좋아서 빨리 움직이시는 분들이 과잉하게 이제 홍삼을 먹게 되면 더 혈관이 더 과도하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열이 과도하게 나다 보면 이제 건조해지고 그 다음에 푸석푸석해질 수도 있고 또 안면에 홍조가 생기거나 눈에 출혈이 생긴다든지 또는 과잉한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또 몸에 무리가 될 수가 있죠. 적당하게 뭐든지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도 자동차를 운영을 해보면 RPM이 지나치게 높으면 차가 금방 망가지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스팅을 홍삼을 통해서 너무 강하게 하면 차가웠던 사람들은 원래 차갑고 그 다음에 홍삼이 잘 받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죠. 혈액순환도 좋게 하고 소화력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도 주고 그러니까 좋지만 이게 원래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홍삼을 먹게 되면 오히려 오버플로우, 그러니까 과잉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몸을 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증상으로는 뭐 아까 말한 뭐 홍조 현상뿐만 아니라 뭐 어지럽게 한다든지 심장을 두근거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피부를 건조하게 한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양도 틀리잖아요. 뭐 이렇게 적당량 먹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 특징이 뭐예요? 좋다고 하면 뭐 어마어마하게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과잉하게 먹는 경우가 많고 과량 섭취하죠. 우리가 이제 요즘 뭐 이렇게 어떤 음식물들 뿐만 아니라 건강식품 보면 원래 정량이라는 게 보통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이상 드시지 마세요. 아니면 하루에 요만큼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고 이제 정량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라고 생각하고 막연하게 과량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특정
특정 부위에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부분에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부분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특히 옛날하고 다르게 요즘은 건강식품이 너무 잘 만들어져 나와요. 아주 고농축에 뭐 고함량에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비싼 돈을 주고 그 사먹는 그 건강식품, 나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보조식품들이 오히려 몸을 해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홍삼만 문제가 아니라 각종 건강식품들이 엄청나게 많고 수만 가지가 있지만 그것이 나한테 과잉하게 들어왔을 때 상당한 충격적인 몸에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적당히 섭취하면 조금 덜할 텐데 과잉하게 섭취해서 질병을 유발하는 케이스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먹거리에 계몽이 필요하다. 적당량 먹고 그 다음에 나한테 맞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과잉하게 과량 또는 과용을 하지 않도록 이런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된다는 거죠. 네.